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농구 토토 승 5패 25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 토토 승 5패 25회차 내용인데, 마감은 12월 11일 토요일 14시 50분 마감입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번 1, 2차에 걸쳐서 16조업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 오버 토토, 스페셜 매치 토토, 마이베팅 추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중 라운드에서 마이베팅 공유권 스페셜 적중 큰 게 하나 나와줬습니다. 화요일 일정 때 경기였었고요. 화요일 일정 농구 토토 스페셜 N 137회차 마이베팅 공유 멤버십 A 등급에 해당하는 382배 적중. 자, 이렇게 스페셜은 점수대 3개 경기의 점수대를 맞추는 것, 이렇게가 더블이고요, 이렇게가 트리플이고요. 선택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까지 3개 경기 트리플까지 모두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382배 스페셜 적중에 트리플 적중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두 달 동안 아주 폭풍 적중을 쭉 해 왔었는데, 이 마이베팅 건에서 한바탕 스페셜로 뭐 거의 한 주에 막 두세 개 적중까지 나오면서 뭐 100배, 200배, 뭐 400배, 500배, 700배 이렇게 스페셜 한번 거침없이 불적중으로 달렸던 마디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매치 토토가 또 쭉 연장 적중으로 나왔던 또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언더오버 토토 적중하면서 역시 또 거기서 배당 맛을 또 봤었고, 그러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다가 지난 주중 라운드, 지난 주말 라운드에서 이제 스페셜 토토 더블로 이제 멀티 적중이 한번 나와줬었고, 그리고 다시 또 스페셜 토토에서 트리플 적중 맛을 또 다시 보고, 지금 이런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금 이제 스페셜 쪽에서 트리플 적중, 고배당 적중이 지금 초고배당 적중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이것을 또 다시 또 기반 삼아서 다시 한번 또 크게 또 점핑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이렇게 지난 복귀 시간에서도 제가 이제 스페셜 토토 공략법에 대해서 이제 타이틀도 달아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복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직직에 번 회차에 올려드렸던 리뷰 복귀 영상이었던 일 겁니다. 거기 보면은 제 마이베팅 상의 스페셜 토토 공략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언급을 해놓은 게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소액으로 분산 배팅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을 하는 뭐 이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마감을 좀 앞두고, 마감 뭐 30분 전, 1시간 전 이때 최종 배팅을 하는, 구매를 하는, 저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소개를 제가 드려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데 뭐 30분 전, 1시간 전에 띡 하고 올려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좀 여유를 두고 뭐 미리미리 올려드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마킹은 이렇게 깔아놓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64 마킹 정도가 이제 되는 것이다. 2, 4, 8, 16, 3, 64 되는 것인데, 이 바탕 위에서 저는 실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배팅 구매를 할 때는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한 개 내지 2개 정도 마킹을 이제 또 압축을 해서 좀 더 압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는 압축을 할 때는 일단 더블 쪽은 살려놓고요. 더블 쪽은 마치 이제 레버리지 헤지 배팅 같은 개념으로 요건 살려두고 마지막에 압축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3번 경기 쪽에서 스페셜 트리플 공략일 경우입니다. 3번 경기에서 마킹을 좀 더 줄여서 들어가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내용들 그런 앞선 복귀 영상에 제가 이제 담아놨으니까 스페셜 토토 공략법 이렇게 쳐서 검색해서 영상 찾으셔도 되고 바로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이니까 가서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토토 마이베팅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고, 자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빨리 진도를 뽑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이미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저 이제 브랜드 채널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토왕TV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토토왕TV와 더불어서 프로토왕TV도 쌍 구독해 주시면 정말 쌍 감사하겠습니다. 25회차입니다, 이게. 농구 토토 승5패 25회차, 25회차고 24회차 앞선 회차에서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고 먼저 가면, 분포가 24회차에서는요 승 쪽에서 7개 경기 나왔고 무 5 마킹에서 5개 경기, 패에서 2개 경기,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7, 24 이렇게 나왔으니까는 지난 회차 결과 분포도 참고해서 보시고 2월구 먹고 털고 갑니다. 2월 털고 가고, 자, 1번 경기 모비스 울산이랑 안양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는 안양에다가 치고 들어간다. 안양의 우위를 점치고 들어가 보도록 한다. 요거 단통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통으로 같은 값이면 여기서는 이번 회차는 좀 아찔꼬찔하게 지금 짜여진 편성의 경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장고가 길어진다. 그리고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결정 내리기 쉽지 않다. 자, 그러면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같은 값이면 고배당, 같은 값이면 이변의 노림의 쪽으로 가치, 배당 가치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자, 이렇게 저는 보고요. 자, 여기도 이제 그런 식인데 혼전 구도이고 박빙의 구도로 팔리죠. 그러면서 5 쪽에 팍 들어가서 지금 인기 배팅이 들어가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투표 현황의 모양새인데, 저는 여기서 한번 승부수를 안양 쪽으로 던지면서 시작을 해 보려고요. 여기 모비스 5위고 안양이 4위. 모비스가 많이 올라왔죠. 울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도 이제 뭐 김국찬 복귀하고 이런 것도 모멘텀이 있지만 그것보다 안양 쪽의 모멘텀이 좀 더 크다라고 봅니다. 양의종, 박지훈 이렇게 특히 이제 양의종 쪽에서 복귀를 해준 요것이 큰 전력의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양의종 하면은 국가대표 한국을 대표하는 수비의 제왕 아닙니까?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양의종이지요. 양의종이 복귀를 한 안양은 앞으로 이제 2차, 3차 도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수 에이스들이 복귀를 했을 때 곧장 그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하고 잘 나가던 게 에이스가 복귀하니까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오히려 좀 고전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지요. 이제 그런 이렇게 잘 나갔을 때의 그 팀 내 왁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속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하나 마치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백신이 들어간 듯한, 추가 백신이 들어간 듯한 뭐 이제 그런 것이라서 약간의 홍역과 몸살기를 좀 앓는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다시 이제 전력으로 녹아 들어가면은 다시 이제 온전체로서 다시 더 세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에이스가 복귀한다고 그래서 왔다 돌아왔다 그러고서 배팅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깨지고 밀리고 이런 경우들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또 배팅에서 많이 당하고 저도 뭐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이제 요런 구간들, 이만큼의 구간들은 좀 지났다라고 봅니다, 이제. 안양이 좀 최근에 주춤했던 것이 이제 그런 기간을 거쳤다라고 보고, 이제 이게 지나가면은 다시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기본적인 멤버,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은, 양희종 들어오고 이러면은, 뭐 양희종에다가 전상현에다가 오세근에다가 스펠맨, 변준영, 뭐 이렇게 짜여지면은, 이 라인업은 굉장히 센 라인업이 리그 대표 라인업, 국가대표 라인업이 될 수 있는 것이라서 봐야죠. 앞으로는 볼 수밖에 없다. 예전에 같이 울산이 같이 안양과 같이 막 4연승, 5연승 올라오던 그 마디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쯤 된 것 같네요. 그때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렸던 것이 안양은 계속 갈 뿌고 울산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내려갈 뿌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때의 흐름도 일단 방향은 잘 잡혀서 예상이 잡혔던 뭐 그런 그때도 됐었죠. 그게 그 예상에 적중했었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울산으로서는 다시 이제 또 이제 안양과 맞붙게 됐는데 자, 여기서도 저는 안양 스탠스로 승부를 던져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8위 전주와 그다음에 9위 서울 삼성의 경기.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쳐놓고 승부수니까 이쪽으로 전주 쪽으로 전주가 이제 보약 먹을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참 심신이 지쳐 있는 전주, 부상에 시달리고 또 승부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심신이 지쳐 있는 KCC 여기서 이제 보약 먹을 시간이고 그다음에 창원과 가스의 경기, 창원과 가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스가 천신만고 끝에 직전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난적을 넘어섰죠. 한번 이제 그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가스는 충분하게 지금 노려볼 만한 반등의 모멘텀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경민이 복귀하면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대현과 두경민 복귀, 회복, 그리고 적응, 실전 감각이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시간. 그러면서 다시 리차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가스 쪽에 굉장히 좋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 역시 시즌 초에 딱 시즌 프리뷰 앞두고서 시즌 시작할 때 가스의 최대 그 경기력적인 측면에서의 그 경쟁력은 막강 투가드 시스템이었잖아요. 두경민과 김낙현. 근데 두경민이 없는 상태에서 부상으로 빠진 상태 속에서 시즌 초반을 이제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전했던 것인데 그리고 이제 경기 외적으로는 새로운 이제 프랜차이즈 홈을 찾았다. 임자를 찾았다라는 부분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두경민이 없었던 부분의 약점이 복귀를 해주면서 메워졌고 직전 경기에서 이 두경민이 쓰러져가지고 또 다시 나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일단 단순 근육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서 뭐 뛰는 데는 지장 없다라고 지금 말은 하고 있죠. 뭐 그렇다라면은 뭐 두경민이 다시 이제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출전을 정상적으로 해준다 하면은 가스의 경쟁력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배팅에서의 노림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도 그거고 또 이대현도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팀 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인물인데 공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이게 이대현도 부상으로 한동안 빠졌지 않습니까? 그쪽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분명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가스 쪽에는 가스. 그다음에 원주랑 수원의 경기. 원주랑 수원의 경기 여기 박빙입니다. 여기 딱
일감에 들어오는 건 수원이죠. 수원 쪽. 허운이 복귀한 라렌이 건재하고 허운이 복귀하고 하윤기의 경기를 거듭할수록 성장세가 나오고 그리고 화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착실하게 해주는 특히 이렇게 센터 자원 이렇게 언더바스켓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자원들은 정말 그 꾸준한 일 그리고 착실한 플레이 이런 게 중요한데 하윤기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기여도가 높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큰 몫을 지금 수원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하윤기의 몫도 분명히 공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입니다. 지금 투표 현황이 보면 여기가 초급 배당이 근 50%에 달해서 시작했는데 이게 좀 내려오고 있는 이런 중이거든요.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조금씩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중인데 원주에 대한 노림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쪽도 지금 저평가되어져 있는 노림수가 있고 최근에 좀 승운이 좀 경기가 뜻대로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분명히 저평가되어지는 것은 제가 시즌 초에 프리뷰 삼아서 말씀드릴 때는 저는 원주는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팀이기도 하잖아요. 원주. 이제 여기 이제 용병 리스크를 한번 이제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질퍽거리는 게 좀 있었죠. 만약 용병에 대한 리스크 없이 갔으면은 선두권 이렇게 선두 경합도 할 수 있었을 원주인데 여기까지 한번 맞춰서 이 선에서 아직 그 부분이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니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좀 있어서 하지만 분명히 이 자리는 저평가 자리라고 보여지고 해서 요 선에서 좀 맞춰보고요. 수원이 지금 워낙 세니까 이렇게 다음에 NBA 경기 클리퍼스랑 올랜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클리퍼스 다음에 올랜도 올 시즌 올랜도 배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주전들이 장기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태라서 클리퍼스 쪽으로 폴 조지가 삐끗하고 넘어져서 쓰러져 가지고서 여기도 걱정이 좀 들었었죠. 폴 조지 없으면 카와이도 없는 상태에서 폴 조지까지 없으면은 그런데 역시 큰 부상은 아니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 클리퍼스. 그다음에 워싱턴과 유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워싱턴과 유타의 경기. 여기는 복병으로서 다크호스로서 제가 이제 시즌 초서부터 이제 노리고 들어갔던 시카고, 워싱턴, 뭐 이런 샬럿 이런 팀들이요. 이제 콕콕 집어가지고서 그런 팀들 올 시즌 빅 다크호스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팀들 지금 거기에 부응하면서 잘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노림수는 일종의 무슨 관리팀 같은 거라서 그 노림수는 계속 살려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배당거리라서 역배거리라서 살려가고 싶고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유타가 세고요. 유타의 그 폭발력이라는 건 내외 특히 3점 한번 터지면 무섭게 터지고 그게 기복을 보이는 3점이 아니라서 한두 명이 던지는 게 아니라서 유타. 그래서 올커버 찬스를 쓴다 그러면 전 여기서 6번 경기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 유타가 셉니다. 유타가 세기는 정말 세죠. 루디게이까지 돌아오면서 이제 온전체를 지금 꾸려가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이제 워싱턴이 아무리 이 다크호스로 노리고 들어가는 뭐 관리팀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홈이 아니었으면은 유타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 워싱턴이 홈 코트 이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이고 그래도 이렇게 홈에서 초고 배당을 내줄 수 있는 자리 지금 14.9배 수준인데 이런 자리를 커버하고 가면서 올커버 지우개 찬스를 쓰려면은 이런 자리를 커버하고 가면서 할 수 있는 경기 이런 자리에서 지우개 찬스를 쓰더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주의고요. 다음에 7번 경기 마이애미랑 시카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둘 다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둘 다 불안불안한데
이제 같은 값이면 여기서도 이제 그런 같은 값이면 이제 고배당 가치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낙차를 여기가 이제 여기가 많이 투표가 들어가 있는 가운데 승패 페이보릿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마이애미 쪽으로 간다라는 결론인 건데요. 둘 다 좀 불안불안하지요. 여기는 이제 버틀러는 그래도 좀 출전을 기대해 볼 만하지만 버틀러도 그렇고 아데바요도 그렇고 몸 상태가 계속 좋지 못해서 흔들흔들 거렸던 몸 상태 컨디션 난조 이런 거 있고 시카고 불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카고 불스는 오히려 더 손실이 더 큰 상태. 데로잔이 빠져 있는 게 좀 치명적입니다. 결정적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시카고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데로잔의 절대적인 몫이다라고 견인차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데로잔의 롤을 대신할 수 있는 자원은 없습니다. 그 코로나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죠. 카루소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코로나 지금 프로토콜에 걸려 있는 게 데로잔이랑 그린, 화이트 이런 선수들인데 그런 식스맨 자원 그리고 전력의 중심축 핵심 자원 데로잔 이렇게 빠져 있고 카루소도 부상 이렇게 선수들의 결장 공백 부상 뭐 이런 것들의 데미지는 지금 시카고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이스들이 지금 컨디션이 조금 몸 상태가 좋지 못한 거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둘 다 불안한데 그렇다라면은 똑같이 그렇다라면 같은 값이면은 배당 2변의 자리 배당의 자리 쪽으로 넣어놓고 보자.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다음에 8번 경기서부터 또 이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자, 멤피스랑 휴스턴. 멤피스랑 휴스턴의 경기. 멤피스. 다음에 휴스턴. 휴스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급반등의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브루클린까지 잡아버리면서 아주 이게 그냥 돌풍이 태풍화 되고 있는 뭐 이런 모양새입니다. 휴스턴이 아주 최근에 깡 바닥에서 급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책은 줄고 턴오버는 줄고 어시스트는 올라가고 그리고 슛감은 좋아지고 3점 정확도가 높아지고 또 실점 수비는 또 좋아지고 이런 모양이니까 전반적으로 슈팅 마무리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슈팅 정확도가 높아지고 이렇더라 집중력이 좋아지고 이렇다라는 얘긴데요. 휴스턴입니다. 지금의 휴스턴 같으면은 무시할 수 없어요. 여기도 역배당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무에 해당하는 5에 해당하는 자리조차도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그 정도로 휴스턴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배당을 안고 있는 그런 자리에 해당이 되겠는데 저는 휴스턴 쪽으로 한번 보고 간다.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과감하게 여기를 한번 좀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쪽으로 지금 몰빵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쪽 한번 지우고 과감하게 한번 승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멤피스가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는 있는 중입니다. 자모란트가 없는 와중에도 에이스에 자모란트가 빠져있는 와중에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자모란트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느 순간에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다 올라왔다. 자모란트 없이 지금 4위, 자모란트 없이 그러면 이게 3위, 2위, 지구 우승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잘 해왔고 앞으로 조금 조심할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지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네요. 지금 멤피스가. 저는 여기 그냥 동의하지 않습니다. 9번 경기 필라델피아랑 골든스테이트. 필라델피아가 좀 기복이 있으면 워낙 이제 엔비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농구기 때문에 이게 좀 기복이 좀 있고 골든스테이트가 세다. 이제는 커리만의 팀이 아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지난 시즌에도 심심치 않게 배당을 작성해 주면서 골든스테이트 쪽에서 재미를 좀 많이 봤는데, 특히 이제 프로토 쪽에서 많이 봤는데, 프로토 TV에서도 제가 많이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핸디에다가 오버 국면에다가 그는 골든스테이트 공략한 배팅에서 하나의 세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랬던 건데,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수비랑 조직력이랑 그 밖에 이제 전력 평준, 상향 평준화까지 이뤄내면서 커리가 터지지 않아도, 막혀도 터지지 않아도 골든스테이트는 저득점으로 이길 수 있는, 막아내면서 이길 수 있는 이런 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커리가 한번 또 터져, 언제라도 커리는 터지려고 맘만 먹으면은 언제라도 터트릴 수 있는 선수이니까요. 조금 있으면은 저기 누구예요? 저기 탐슨도, 조금 있으면 탐슨도 돌아옵니다. 탐슨까지 돌아와 버리면은 이제 그 슈퍼 스플래시가 완성되면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강력한 우승 후보 다시 될 수 있다. 다음에 10번 경기는 스퍼스랑 너기츠의 경기. 샌안토니오가 지금 조금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이 덴버가 최근에 좀 부진한데, 그나마 중간중간에 이기고 온 경기들을 보면 상대가 뉴올리언스, 다음에 뉴욕 닉스, 또 마이애미, 뭐 이런 팀들이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지금 워낙 약한 최약체이고, 뉴욕이 좀 부진했던 그런 마디에 들어가 있을 때 덴버가 이제 만난 것이고, 마이애미 이긴 것도 그 경기에서는 버틀러가 빠져 있었던 판이었고, 그러니까 덴버가 이겼던 경기들은 그렇게 크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경기들은 아니었다. 나머지 경기들은 싹 다 지금 지면서 지금 저승률 부진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덴버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반면에 샌안토니오는 최근에 그래도 강한 편성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 많이 지금 편성 강도를 세게 강하게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중이긴 하다라는 거죠. 지금 뭐 상대 뭐 골든스테이트, 피닉스, 보스턴, 워싱턴 이런 팀들 상대해 오면서 지금 치고받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기도 같은 값이면은 저는 고배당으로 샌안토니오가, 어차피 이 승 5패 이런 거, 뭐 8개 9개 맞히는 거 뭐 중요치 않다. 어차피 뭐 1개 2개 맞히나 뭐 8개 9개 맞히나 10개 맞히나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토 공략하는 것이라면은 또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뭐 아니면 돕니다. 이 바닥에서는 뭐 한두 개 더 틀리고 뭐 빵점으로 가는 거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도 역배당으로 샌안토니오 쪽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11번 경기 안양과 서울삼성. 안양 경기 이제 다시 1번 경기에서 편성되어 있었던 안양, 다시 이제 안양을 만납니다. 백투백 연전, 그 토1 주말 이어지는 연전의 스케줄이지요. 안양 쪽으로 가고요. 뭐 안양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서울 삼성은 이제 그래요. 지난 여름 시즌, 비시즌 동안에 이제 여름 하계 훈련이 필요한데, 그때 서울 삼성은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그 강습을 한번 맞으면서 팀 구단 내 확진자가 다수 나오면서 그 중요했던 시기를 다 놓쳐버렸던 여름 서머 캠프가, 그러면서 여름 훈련 캠프 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컵 대회 출전하지 못한 게 좀 많이 뼈 아팠고요. 이제 그런 것이, 그러면서 시즌 초에는 그래도 몇 번 반짝반짝하게 단발적으로 이겨주면서 그래도 서울 삼성이 뭐 되는 것 아니야? 뭐 복병 정도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페넌트 레이스가 잘 풀릴 수는 없죠. 다시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SK랑 모비스, 의 경기. 서울 SK, 여기는 다시 서울 SK. 모비스도 울산도 가는 데는,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울 SK 쪽으로 이게 똑같이 이제 뭐 연승 중에 뭐 연패 중에 뭐 이 흐름을 보더라도 이 상대적으로 서울 SK 같은 경우에는 연패는 없는 팀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울산은 연승은 더 이상의 긴 연승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에서 저는 관점에서 두 팀을 보고 있어서 더 세게 이쪽을 확실하게 더 세게 보고 있고요. 서울 SK가 울산한테 직전 맞대결에서 77대 81 이렇게 졌던 바 있었는데 그거 이제 이 자리에서 갚아주는 자리죠. 이거 서력해주는 그런 자리고. 그다음에 13번 경기 오리온스 고양이랑 전주의 경기. 고양과 전주의 경기. 여기는 저는 고양 사이드로 봅니다. 여기 역시 이제 무 쪽에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제 고양 쪽에서의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한 배팅이 이제 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용병에 대한 그거지요. 라틀리차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큰 인물이다라고서 생각했는데 이제 그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좀 기복을 좀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퇴출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중간에. 근데 그러면서 좀 더 끌고 가고 이제 브레이크 기간에 들어가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만들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좀 더 보자 이러고 가는데 어떨 때는 괜찮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아니다 싶고 계속 이제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은 좀 보이기는 합니다. 좀 더 이제 팀 내 요구를 받아들여서 좀 기여도를 높이는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색깔이 조금 달라진 모습. 리바운드랑 골밑 플레이에 좀 더 집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3점도 오픈되면 3점도 언제라도 넣을 수 있는 자원이라서 좀 더 낫고요. 여기는 좀 가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오리온스 사이드로 다음에 14번 경기 창원과 다음에 KT 소닉붐 9위 1위 여기는 이쪽으로 한방입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투표가 아주 무섭게 지금 올라갑니다. 초구 50%였어요. 이게 58.9%였는데 이게 지금 뭐 68까지 뭐 지금 70%의 지지율을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수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여기가 유력하죠. 여기가 유력합니다. 여기만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농구 토토 승호패가 항상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 5에 걸려가지고서 5에 걸려서 빗나갈 때 그때가 좀 제일 좀 안타깝고 짜증 나지요. 또 이제 또 그럴 때도 있는 반면 또 운 좋게 또 5에 걸려서 방향이 잘못 잡혔지만은 5에 걸려서 또 살기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있긴 하니까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다 뭐 그런 건데 그래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는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5에 걸려서 빗나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변수죠. 농구 토토 승호패에서는 바로 이 5자리가 변수입니다. 그건 좀 승운이 어차피 승무패, 승일패 이런 거는 좀 운이 따라줘야지 등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 운까지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아무튼 단통 이쪽으로 단통으로 봅니다. 창원 이게 창원 쪽에 좀 찬스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난적, 강적, 안양을 이제 잡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연승을 붙여놨으면은 안양 창원 쪽에서의 한번 트렌드가 한번 나올 수 있는데 한 마디가 한 4-5경기까지 한번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안양 이긴 다음에 연승을 못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추세를 만들지 못한 게 그게 좀 창원으로서 좀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수원 쪽으로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토토 승호패 25회차 살펴봤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